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오늘은 쾌활하고 경쾌하게 진행하기보다는 정말 오늘이 세월호 10주기 되는 날입니다. 근엄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 너무너무 그날의 기억 떠올리면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프고 또 미어지는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그 아픈 상처가 10년이 지났지만 우리 사회는 그 일을 통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갈등의 고리가 되어서 우리 사회를 얼마나 갉아먹고 있는지, 지금도 그 아픔이 갖는 의미를 새기기보다는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쓰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로 안전한 나라, 그리고 국민의 생명이 너무너무 소중한 나라로 아직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세월호 10주기를 진심으로 추념하면서 오늘 정치본색 시작할 텐데요. 오늘 역전의 용사를 시작할 텐데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근엄하게 하니까 잘 안 되는데 어찌됐든 오늘도 대한민국은 뜨겁게 정치 현장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새로운 두 분은 여러분들께 첫 인사를 드리는 분인데요. 한 분은 원래 유명하신 분이고 한 분은 원래 유명했던 분인데 저희 프로그램에 처음 나오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역전의 용사들 나오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벌써 1000분이 들어와 계시고요. 조수진 변호사 화이팅 이런 분 벌써 계십니다. 조수진 변호사 지금 정말로 고생 많이 하시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혼자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저희들은 조수진 변호사가 갖고 있는 진실, 진심,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왜곡되고 조작됐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설득에 설득을 거듭해서 오늘 방송에 모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자, 역전의 용사의 최고 명사수 노희민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얼굴이 굉장히 침울한 건 아니시죠? 괜찮으십니까? 예, 오늘 4.16 10주기이기도 하고 해서 예. 제가 좀 근엄하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근엄하게 안 하겠습니다. 이제 추념은 했고 방송은 뜨겁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새로운 소식, 정말 놀랄만한 소식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으시면 깜짝 자빠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김성근 아나운서인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성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매우 좋은데 네, 과거에 유명했던 KBS 아나운서였죠? 그렇죠. 전 KBS 아나운서였고요. 예. 네, 지금은 애기 아빠인 이고 시사 문제에 매우 관심이 많고 늘 세상에 약간은 화가 나 있는 상태로 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남자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KBS 9시 뉴스 이후에 스포츠 뉴스를 했고요. 했었고요. 주로 이제 예능이나 교양 프로그램들을 많이 했었는데 예. 늘 관심 있던 분야에 너무 감사하게도 예. 기회가 주어져서 여러분 앞에 인사를 드리게 됐고요. 앞으로 제가 워낙 관심 많고 좋아하는 분야니까 더 좀 친근하게 다가가서 편안하게 방송할 수 있도록 자, 노력하겠습니다. 정치와 예능과 시사 쪽으로 사실상 알고 보니까 달인이었다. 김성근 아나운서, 전 아나운서의 면모를 여러분들 하나하나 확인하실 텐데요. 오늘이 아니라 실제로 중요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 방송이 아니라 실제로 가지고 있는 실력을 제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프지만 다시 일어선 조수진 변호사 오셨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스픽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뵙습니다. 제가 진짜 여러분들 너무 뵙고 싶었어요. 이 자리에 다시 오고 싶었고 여러분들 이제 응원해 주시고 성원 보내주시는 거 인터넷으로 다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알릴레오 북스 녹화 방송이 한번 나갔었어요. 저 오늘 방송은 오늘이 처음이고요. 그 일 있은 이후로 사실은 이제 저가 아까 대표님께서 저를 많이 설득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정말 지옥에서 돌아온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명예밖에 없는 사람인데 제 삶이 다 이 가짜뉴스로 다 도배가 돼버려서 너무 괴롭고 사실은 한동안은 음식 맛도 좀 안 느껴지고 어제부터는 좀 귀에 이명도 좀 들리기도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믿어 주셔가지고 기운을 내서 제 명예 회복 작업도 할 것이고 정정보도도 속속 나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죠. 힘을 내서 일상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오늘이 사실 그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힘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박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가짜 뉴스의 피해 여러분 혹시 당해 보셨나요? 저는 많지는 않지만 한두 번 겪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세상 사람들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를 보도한 언론 수용하고 정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론중재위를 가고 법원에 가서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죠. 언론은 짤막한 일단 기사로 그래 알겠다 끝났다 그래 놓고 나서 이미 더 씌워져 있는 좋은 글씨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형적으로 언론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공통적 상황인데요. 조수진 변호사는 성폭력 가해자의 아버지를 변론한 적이 없습니다. 변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해자 아버지를 변론했다고 해서 언론에서 난도질을 해서 악마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정정보도로 이어지고 있고요. 조선일보, KBS, 한겨레신문을 제외하고는 정정과 그리고 반론보도를 다 써주고 있는데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대한민국 언론이 조수진 변호사를 어떻게 악마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곧 방송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특집으로 보도를 해드릴 테고요. 그 이전에 오늘은 제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다시 정치평론가로 나와서 함께 국민들에게 진실의 목소리를 알려드립시다 라고 했으니까요. 오늘은 정치평론에 집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정치 현안 하나하나 다루어 가겠습니다. 벌써 1600분이 들어오셔서 조변 화이팅. 그리고 노변과 조변 두 분 전사님은 2028년 꼭 국회 입성 기원합니다. 강성환님 주셨습니다. 그리고 쇼그랜드님은 대한민국 악의축 언론 자 어떻게든 뭐 조치하자 이렇게 주셨고요. 그리고 레몬트리님은 강력하게 대응해서 끝까지 책임 물어야 합니다 주셨습니다. 이현아님께서는 민주당을 위해서 사퇴한 겁니다. 용천산님께서는 저를 칭찬하셨는데 가급적 저를 칭찬 안 하시면 좋겠어요. 비판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욕을 많이 먹고 배가 불뚝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 칭찬 좀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1700분이 들어와서 방송 시작하고 있으니 곧 3000, 4000, 5000 자, 어제처럼 저희들이 10,000명을 넘어가는 기록을 세울 텐데 좋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 재밌게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보셨나요? 아니면은 언론 내용을 확인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자, 대통령 오늘 대국민 메시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형적으로 그동안에 보여줬던 태도랑 똑같죠. 예. 나는 잘했다. 그런데 당신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고 당신들이 잘못 받아들였다. 현실적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가지고 다 똑같은 메시지 한 대여섯 가지 이제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뭐 경제면 경제, 뭐면 뭐며.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는 걸로 지금 점철이 되어 있어서 게다가 실제 이 정도가 되면은 대국민 담화를 하든지 기자회견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 건데 국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본인이 하는 그냥 그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제가 봤을 때 이번 선거 관련해 가지고 내가 특별히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이제 주변에서 하도 당신이 뭔가 좀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정도 메시지를 낸 걸로 좀 보여서 대통령이 말은 겸허히 뭐 어쩌고저쩌고 말했지만 현실적으로 한 번도 겸허히 해본 적이 없고 또 계속해서 앞으로 이런 태도가 견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오히려 좀 저는 더 무섭게 다가오더라고요. 무섭게 다가온다는 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큰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예. 바뀌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야당이 192석인데 5월 말까지 사실은 그동안 특검 몇 개 지금 올린다는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최상병 특검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국민들이 2년 내내 떠들었던 그 얘기 사실은 아무것도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네. 얘기고 본인이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결국 이 결론이 났다는 것에 대해서도 나는 선방했다. 부산 봐라. 내가 부산 갔더니 부산에서 이기지 않았냐. 문재인 대통령 부산 와가지고 도와줬어도 뭐가 되느냐. 오히려 내가 가니까 영향력이 더 좋아가지고 결집하더라. 이제 이런 생각을 속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요. 네. 그렇다면
결국은 국민들 대다수가 지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60% 넘게 계속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 그 말 하나도 안 먹힌 거죠. 말이 하도 안 먹히니까 사람들이 투표를 보여줬는데 투표를 보여준 그 결과마저도 본인이 아전인수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되겠습니까? 전국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정말 좀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거죠. 대통령이 이제 오늘 국민들에게 직접 공개되는 영상에서는 민심을 겸허히 받들겠다. 왜 이래? 사과를 왜 안 하지? 그랬는데 지금 그 대국민 메시지를 알리고 나서 다시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 변호사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자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다.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대통령의 메시지가 국민 앞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비공개 회의에서 그 메시지가 나왔느냐. 뭔가 사단이 났다 내부에서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예외적으로 대통령의 그 영상 자체에서는 사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 방향은 맞았지만 조금 부족했습니다. 라고 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그 대통령이 사과가 없었음 자체가 약속된 메시지와 다르게 나갔을 가능성. 네. 대통령이 갑자기 다르게 했을 가능성. 또 하나는 원래부터 사과는 안 하는 걸로 합의가 됐었는데 보좌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내놓고 나서 반응이 어땠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총선에서 민생 토론회를 빙자해가지고 선거운동한 거, 그리고 김건희 여사 건 사과 안 한 거, 그리고 그동안 잘못된 정책 내놨던 거, 여러 가지 지금 사과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매섭게 이 유권자분들께서 회초리를 드셨는데도 대통령이 민생입니다 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리가 나니까 뒤늦게 아차 이건 사과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비공개 회의에서는 사과하셨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났을 가능성,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상민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국민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한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대통령을 심판했던 대통령을 이렇게 옹호했던 제가 우리 김성근 아나운서에 물어보면 왜 저분은 저렇게 윤석열 진짜 무릎 꿇어야 한다. 겸하지 않다. 이렇게 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국힘 내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뭔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기운이 이제 밖으로 팽창해서 예. 곧 터질라 말라간 풍선이 이렇게 터지고 이렇게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게 네, 커지고 네. 있다가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약간은 한 걸음 뒤에 떨어져 가지고 지금 정치판을 바라보는 사람들조차 야 저기 뭔가가 심상치 않은데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물려 있고 어떤 것들이 얽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뭔가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켜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울고 우리 새끼 잘한다 하던 사람들까지 조금씩 말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면은 어느 순간은 윤석열 대통령의 뒤에 이야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사람이 쫙 줄을 서가지고 결국에 나는 앞에 서가지고 내가 대통령이야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는 대통령이야 이런 느낌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향후 이제 5월 말부터 21대 국회가 딱 출범한 다음에 그런 사람들 중에 한두 사람, 정확히는 이제 8사람 정도겠죠. 왼쪽으로 살짝 발 두 번만 이렇게 옮기면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이상민 의원이 네. 이번에 대전 유성구에 출마했다 떨어졌죠. 네. 떨어졌죠. 자, 그래서 저분이 또 원래 한가닥 하시는 분이거든요. 노영 변호사 제가 질문 드리면. 그래서 이분이 오늘 기다렸다는 듯이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국민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당대회 출마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자, 이분이 진심으로 국민을 생각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자기가 선거에서 떨어졌고 한글을 열받아 죽겠는데 한마디 하자라고 해서 뱉은 것이냐?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봤을 때 이상민 의원이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래저래 이것저것. 모두의 같은 마음이에요. 예. 아니 그리고 솔직히 저는 비공개 속상해서 대통령이 사과했다고 하지만 솔직히 좀 믿지 않아요. 대통령은 사과하실 분이 아니고 네. 댓글도 그래요. 못 믿겠다고. 정말 사과를 할 것 같으면은 내보내지. 그거를 왜 비공개회의에서 그 사람들 상대로 왜 사과를 해요? 예. 국무회의에 나온 사람들을 상대로 사과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왜냐면 다 같이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지. 그분들이 뭐 자기네들은 피해자고 대통령이 가해자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비공식적으로 사과했다는 것 자체를 사실은 믿을 수가 없고 만약에 사과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고
이상민 의원 같이 그렇게 기회주의적으로 상황마다 아니 왜 그전에는 그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면 제대로 된 비판이나 이런 거 한마디도 안 합니까? 왜 갑자기 이제 와서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통령 무릎 꿇으라 그래요? 지금 본인이 국민의힘이 좋아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잘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동안에. 네. 그런데 왜 갑자기 이제 지고 나니까 또 딴소리를 해요? 저는 좀 제발 책임 있는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정치를 그렇게 오래 하셨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셨으면 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영화를 누리셨으면 그에 걸맞는 행동을 했어야지 되는데 그걸 다 박차고 나가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본인이 그냥 갑자기 옷 빨간색으로 바꿔 입어가지고 행동한 사람이 또 갑자기 졌다고 해서 대통령 무릎 꿇어라? 왜 갑자기 무릎 꿇으라 그래요? 그 전에 가만히 있더니. 근데 지금 상황에선 사실은 이상민 의원 말이 맞기는 해요. 예. 근데 왜냐하면 국민들 마음을 돌릴 길이 없으니까요. 무릎이라도 예, 예. 꿇어야지.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지금 상황에서 얘기하니까 좀 사실은 조금 이제 웃긴 거예요. 이제 늘 자기 편을 공격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비밀을 하나 폭로하겠습니다. 최초 공개인데요. 이상민 의원 얼굴 좀 띄워주십시오. 제가요 10년쯤 전에요 이상민 의원을 대구에서 함께 술자리를 했습니다. 그때 누가 있었느냐? 정봉주 전 의원하고 같이 술을 마셨어요. 저분이 정봉주 전 의원하고 친하고요. 저하고도 아마 얼굴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왜 이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릎 꿇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전당대회 출마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 더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본인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요. 와, 방송 감각이 너무 좋아요. 제가 꼭 이상민 형님 저를 한번 보시면 다음에 저하고 방송 한번 하시죠. 예전에는 그래도 술자리도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 같이 네. 하고 했는데 야, 이상민 의원 감각 매우 좋아졌다. 지금 이 시점에 저 발언을 하면 언론이 다뤄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감정도 좀 있었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진 거 맞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문에 손해봤죠? 국힘에서 지금 국회의원 할 수 있는 게 언제까지입니까? 5월 29일까지 끝이에요. 그 다음에 변호사로 돌아가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변호사 좀 한 5선 정도 하면 변호사 못하죠. 변호사하기 한지 어렵죠. 오래돼가지고 감을 다 잃어버렸고 법리를 정확히 다 따져가지고 하나하나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이제 밑에 변호사들 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상황을 보면 아주 기동성 있게 어떤 상황에서 언론이 어떤 말을 써주는지에 잘 알고 있어서 이렇게 불쑥 튀어나왔는데 그게 여러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은 여전히 국힘 안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이 메시지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만 나서서 지금 아직까지 할 분위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조심해서 보고 있다는 것인데 예. 자 이게 언제까지 그러면은 지속될 것인지 의문이 많습니다. 질문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감각이 아니, 그렇게 근데 좋으시면 그 감각으로 왜 현실적으로 그렇게 예. 이상민 의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왜 전당대회 나오지 말라 그러죠? 본인을 받아준 사람인데. 아니 그러니까 계산이 있는데 이것을 언론이 써줄 거라고 생각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언론이 써줄 건 알아요. 예, 예. 언론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지금 그 두 명을 직격해서 한 사람이 홍준표 의원 시장밖에 없었다가 이상민 의원이 이제 나서서 말하니까 예. 그 5선인가요? 예, 오선에 이번에 6선 고지에 예, 시작했어요. 5선이었던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그 말을 당연히 써주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하는 거는 도리상 정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네. 자기가 그때 힘들었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손을 내밀어서 그래도 무난하게 내지는 좀 창피하지 않게 그 당적을 바꿔가지고 사실은 거기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사실은 이분은 맨날 아까 말한 대로 뭐 내부 총질만 하는 사람이냐? 두 번째, 내부 총질 해가지고 도대체 얻고자 하는 바가 그쵸. 뭐냐? 그 사람이 지금 얻고자 하는 바가 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요거는 좀 따져야 되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만료하는 것은 이제 공격이라고 반드시 보기는 또 어려운 게 지금 전당대회 출마하라고요. 누가 보내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방안들 쫙 나와 관들 있잖아요. 쫙 나와 있잖아요. 자, 이걸 보고 전당대회 나와서 정면 공격을 하라. 이 말의 이면에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싸우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말리는 것은 이제 시기가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럴 의사가 별로 없다. 뭐 이게 지금 정설이거든요. 거기에 편성해서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은 언론의 보도 효과도 있고 한동훈 말리는 효과도 있으니까
양수 겸장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저격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물론 보궐선거를 노리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대권에 나가겠다는 생각이 있다는 건 맞지만 그렇게 하려면 이 내부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자기 자리가 뭔가 확고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전당대회가 조금 있으면 몇 달 있으면 이제 이루어지는데 지금 본인이 107일 동안 그동안 누렸던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루 이틀도 사실은 이렇게 잠잠히 집에 앉아가지고 그냥 견디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전당대회를 나가지 말라 그러면 1년 반 정도는 훨씬 더 아무것도 안 하고 사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하고 상관도 없이. 근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 시간 공백이 크고 당내에서 그러면 자기 세력이 점점 약해지고 지금의 화환이 쭉 늘어섰지만 이제 좀 있으면 정말 잊혀져 버린다니까요. 근데 정치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잊혀지는 것 자체를 못 견뎌하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안 나오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네, 있고 그래서 이상민 의원이 그렇게 말해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안 좋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중요한 건 자기도 싫지만 남들이 하도 나오라 하니까 내가 나간다. 이 모양새를 사실은 해주기를 원하는 분인데 여기서 이상민 위원장이 딱 그렇게 잘라버리게 되면 사실은 섭섭하겠죠, 당연히.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민 의원 원래 그동안에 이제 성품이나 이제 기질을 보면 이제 본인이 하셔야겠다라고 생각드는 말은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제일 듣고 싶어 하는 얘기는 대통령이 지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국정기조를 전면 쇄신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얘기를 앞에 나서서 하는 기질이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앞으로 이런 목소리 저는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타이밍을 재고 있는 것일 뿐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본인이 지금 나와서 그러면은 바로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바로 싸운다? 이게 사실 가능하겠느냐 어느 정도 무르익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 계속 저렇게 수면 아래에서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 수면 바깥으로 나와서 적극적으로 정치적 행보를 할 것이냐? 막 엇갈립니다. 자, 우리 김성근 아나운서의 감으로 촉으로 봤을 때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 완전히 사라졌다 아니면 다시 등장할 것이다. 이런 것은 감각적으로 어떻게 느껴요? 저는 다시 등장하고자 하는 시도 정도는 해볼 것 같아요. 예. 그 이후의 결과까지는 제가 어떻게 담보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지금 대답이요. 네. 굉장히 절묘하게 무책임해요. 너무 정치적 감각을 들고 들어왔나? 아닙니다. 좋고요. 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서 국힘을 지지하던 층에서는 정치 차라리 계속해라. 시원하고 좋았다. 사이다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있긴 한데 현실 정치에서는 만만치 않다. 자, 현실 그래서- 정치에서 안 된다는 거는 너무 많이 증명을 해왔던 그렇죠. 것 같아서요. 사실 예. 총선을 보면서 비대위원장 직을 수행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보고 있으면 저분은 저기 도대체 왜 갔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의문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은 시원하게 이제 패배를 했고 본인이 키를 잡고 움직였는데 패배를 했고 뭔가 역할론 책임론도 나오는데 저분은 사진을 찍을 때도 까치발을 듣고 찍는 분 아니십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 자기를 쇼잉 오프하는 걸 굉장히 즐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의식이 충족돼야지 뭔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그 내부 감각들이 되게 뿌듯함을 느끼시는 분이시라 말씀하실 때도 자기를 중점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커뮤니케이션적으로 보면은 그런 분이 이대로 졌다고 심지어 제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했던 분이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거야가 국회를 이렇게 운영하는 걸 그냥 보고 있겠다고 내 잘못도 아닌데 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자,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이걸 알았나요? 일찌감치 그냥 초장에 싹을 싹둑 자르자 이렇게 해서 계속 공격하고 네. 오늘도 또 공격을 해요. 또 올리셨어요? 또 올렸어요. 아, 예. 그래서 지금 한동훈 네. 비대위원장은 이참에 아예 정리를 해야 한다 이제 이런 의견까지 냈는데 이런 홍 시장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여요? 그냥 이제 홍준표 시장님은 예. 워낙 오래 하셨으니까 네. 자기 생각이 있으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다 얘기하고 살아가지 않아요. 예. 네, 정제를 하고 좀 순화를 하고 아껴놓고 필요한 말씀을 좀 많이 말을 좀 하면서 살아가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뭐 예. 일각에서는 예. 뭐 잠재적 대권 주자니까 경쟁자를 미리 제거하는 측면에서 하는 얘기다라는 말도 있고요.
사실은 본인이 야당 대표할 때 워낙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칼을 휘두르면서 검찰로서 엄청나게 그 야당을 공격했었다. 이것 때문에 자기는 정말 한이 맺혔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다만 그동안에 가만히 있었던 것은 총선이라는 중대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좀 아마도 복합적으로 이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시장님께서는 아직도 본인이 당대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 이제 법조 후배기도 하고 왜 비대위원장 맡아가지고 이거밖에 못했냐 그 좋은 분위기에서. 근데 사실 지금까지 이준석 그 의원한테도 훈수 두시고 여러 가지로 이제 대구에서 훈수 많이 두셨어요. 근데 그 연장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약간 다른 각도인데 홍 시장이 저렇게 하는 것은 이익도 손해도 아니지만 본인한테는 무조건 이익이라고 생각할게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발언하는 거 보고 정말 실망을 많이 해서 충격도 먹기도 했고요. 와, 이런 나라에서 3년 더 살아야 돼? 왜냐하면 본인이 대통령이고 본인이 총선에서 평가받았잖아요. 평가받는 사람의 태도로서는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데 머릿속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앞으로 3년 동안 괜찮잖아요. 그리고 다음 지방선거까지 2년 남았잖아요. 막 말 쏟아내는 사람들끼리 국민 생각 안 해요. 오로지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막 쏟아내는 거예요. 홍준표 시장의 저 발언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나 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앞으로 손해볼 일 없으니까 막 지르는 거예요. 질러놓고 어떻게든 모르겠는데 내 말 듣고 언론에 써주니까 뭡니까? 죽는 약 아니면 다 그냥 언론에서 보도되는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이 정치인이에요. 존재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알고 그냥 막 쏟아내는 거예요. 도움이 되냐? 전혀 도움이 안 되죠. 본인에게는 도움이 좀 될지 모르지만 국민의힘에 도움이 됩니까? 국민의힘을 체제 정비하는데 지금 홍준표 시장의 저런 발언이 도움이 되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조용히 있지도 못할 망정 왜 저렇게 떠드느냐. 결국에는 이러나 저러나 국민한테 평가받을 일 없으니까 막 쏟아내자. 이런 심리가 많이 작동했다고 저는 봅니다. 저분이 대구시장 다음에 그만두고 대통령 선거 나옵니까? 어떨 것 같아요? 못 나오죠 이제는. 대구에 있는 유력한 정치인 한 분은요. 홍 시장의 목표는요. 대권이 아니고요. 대구시장 한 번 더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분은 실제로 실명으로 자기 이야기를 해도 된대요. 대구시장을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면 아마 홍 시장이 이제 아는 사람 통해서 야, 저 싸가지 없는 새끼 나와가지고 발언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한테 저런 유튜브 잡놈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왜 들어?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이야기의 본류는 뭐냐? 국민의힘이 이렇든 저렇든 책임져야 되고요.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선거에서 절망적으로 패배를 했어요. 하는 태도를 보세요. 저 나라 국민들이 다 피땀 흘려서 낸 세금 가지고 자기 월급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홍 시장님이 지난번에 경남 도지사 하다가 그만두고서 나갔었잖아요. 네. 그거를 가장 후회한대요. 그러니까 지자체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하고 좀 다른 차원에서 엄청나게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허가권이라든가 뭔가 엄청나게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곳에서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그걸 그만두고 그렇게 그 길을 나갔었을까? 이걸 되게 후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시장직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가 지금 첫 번째 있어요. 두 번째, 이분이 어저께 갑자기 또 뜬금없이 송영길 대표 죽을 때 지은 것도 아닌데 이제 풀어줘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해요. 근데 보세요. 송영길 대표 어차피 좀 있으면 6개월 구속기간 다 만료가 돼가지고 5월 말이나 6월 초면 다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정치인들 중에서 아무도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그런 말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분이 갑자기 그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또 그 언론에서 그걸 많이 또 보도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내고 언론에서 가장 잘 주목해서 써줄 수 있는 타이밍과 주제를 적절하게 찾아내는 능력이 정말 뛰어난 거고 그 모든 것들은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나중에 한 번 더 영향력 행사해서 2년 있다가 지방선거 준비하겠다. 요거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제 제가 대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인들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홍 시장님께서 물론 지금 잘하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더 하시려면 정말 잘하셔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지금 개혁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급하게 보여드리려고 한대요. 뭐냐면 예산 축소하고요. 그리고 부서 축소하고요. 그러니까 공무원 자체를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병원 축소하고요. 그러니까 경남지사 하실 때 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지금 굉장히 급하게 여러 가지를 줄이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부작용이 있단 말입니다. 대구 시민들께서 지금은 뭔가 좀 확확 바꾸는 것 같아. 뭐 캐치프레이즈도 바꾸고 이렇게 하지만 이 부작용 시민들께서 느끼실 때쯤 되면 그럼 그게 과연 재선이 가능하겠는가? 이 부분도
이것도 시장님께서 저희 방송 보실지 모르겠지만 깊이 좀 숙고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고 욕해요. 다 보시나요? 뭐 안 보더라도 누가 보고 욕하겠지만 그 뭐 홍 시장이 잘하는 것도 있다고 하지만 제가 뭐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 공직 사회에서 대구 가면요 4급 이상 공무원들 있죠. 서기관이라 그럽니다. 네. 그분들은 홍준표 시장 대면에서 보고할 기회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기함을 했죠. 야, 너까지 왜 내한테 와서 보고해? 그 국장급 이상 정도 와서 해야 되고 엘리베이터에 와서 인사하잖아요. 누가요? 그러면 그 인사한 사람한테 저 사람 왜 내한테 인사하는 식으로 이렇게 리액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 시장이 무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홍 시장한테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요. 구청에 있는 구청장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대구는 구청장들이요. 홍 시장이 하고 있는 시 예산 가지고 해야 될 일, 구청에서 해야 될 일, 시에 가서 업무 협의가 매우 어렵다고 해요. 관심이 없으니까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예? 왜 그러시는 자기 거예요? 관심 없는 거 왜 가져와서 너희 하는 거야? 너희들 하든 말든 관계없지. 시 행정이라는 게 행정이라는 게요. 근본적으로 자기 질서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굳이 누군가가 뭐 공약 사업, 정책 사업 하지 않더라도 도시가 당장 중단되고 이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자기 스타일대로 고집해버리니까 민주성이 확보됩니까? 유연성이 확보됩니까? 오로지 독고다이로 가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를 못하죠. 왜냐하면 광고비를 가지고요. 홍 시장 비판하잖아요. 언론사 광고비를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신문이고 방송이고 대구 가면요. 제대로 어떻게 맞설 사람도 없어요. 광고비를 죽여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이 받는 언론사는 1년에 한 몇십억 받을 거고요. 적게 받는 언론사도 몇 억씩 받으니까 이게 생존의 기반 아니에요? 그걸 딱 흔들고 실제로 그렇게 비판하면은 바로 광고를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언론사 찍소리 못하든지 아니면 광고비 안 받고 끝까지 싸우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시정 운영하는 것은 대구에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뭐 재선을 하든 말든 그건 시민의 선택이고 평가죠. 그러나 이제 그런 상황들이 중앙정치 무대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감나라 변화로 하는 것이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홍 근데 시장님. 대구 스픽스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대구 너무 스픽스는 뭐 걱정되네. 광고도 협찬도 아예 안 받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냥 하니까 홍 시장 하는 대로 그래서 근데 벌써 수해골법 대구 스픽스 한번 홍 시장님하고 붙은 적이 있잖아요. 예, 수해골법 예. 우리가 특정 보도해가지고 예, 그 예. 당시에 언론사가 그거 썼다고 해서 욕했다가요. 그때 이미 탄압 받았습니다. 탄압은 받지 않고요. 우리는 탄압에 굴하지도 않고 이제 맞서 싸우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는 것이 정말로 원수지간이어서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마음 0.001%도 없고요. 더 좋은 정책은 박수 쳐야 되죠. 보수고 진보고 어디 있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하긴 하는데 어찌됐든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 결과를 놓고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는 정말로 아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진심으로 좀 사과하고 평가 제가 이렇게밖에 못 받았으니 정말로 심기일전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진심으로 묻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나라 자기 돈 가지고 샀어요. 진짜 국민들이 뼈 빠지게 번 돈 가지고 세금 내서 운영하는 건데 왜 이러냐 이제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저러나 이제 이야기를 좀 옮겨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번에 국힘이 추후에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그러면 비대위 체제 현재를 비대위원장을 직무대행 윤재욱 원내대표가 하고 좀 가다가 당선인들이 다 모이거나 또는 국회가 개원을 하면 그 다음 체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요. 갑작스럽게 당선인 중진들이 4선 이상 모였는데 무슨 소리냐. 바로 비대위원장을 뽑고 전당대회 가자 이렇게 해버렸어요. 여기에서 분명히 숨은 이유가 있을 거다. 윤재욱은 싫어하는군요. 그런 거죠. 절대 안 된다. 예. 이거겠네요. 원내대표인데 윤재욱 대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럼? 아니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몇 달 전만 해도 승리가 점쳐지던 국민의힘 승리 총선을 거의 망쳐놨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러한 패배에 사실은 윤재욱 그 이제 원내대표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당에서 여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비대위원을 꾸려갖고 했을 때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가려던 게 아니라 용산의 뜻은 또는 원래는 원희룡 카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희룡 비대위를 출범시키려고 했는데 한동훈을 밀어서 추천해서 성사를 시킨 사람이 윤재욱이다. 아하.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한동훈이 책임져서 물러나면은 당신도 물러나야지 무슨 비대위냐 이런 당내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야, 그러면 원희룡이 비대위원장 했으면 선거를 제대로 아니 근데 아쉽네. 솔직히 이상한 게 국민의힘에 원희룡밖에 없습니까? 뭐 비서실장도 원희룡, 비대위원장도 원희룡,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모든 곳에 원희룡이에요. 이재명의 뭐 이야. 적수는 원희룡. 원희룡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당은 왜 이래요 도대체가? 더 웃기는 거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주말까지 원희룡 비대위원장, 하려고 원희룡 비서실장, 예, 예. 원희룡 비서실장을 시키겠다고 결심했다가요. 마지막에 드롭한 이유 아십니까? 이유가 본인도 싫어하고 다 싫어했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원희룡이 안 받는다요. 아, 그 인사권은 대통령이 행사한 게 아니고 원희룡이 그 정도로 원희룡이 힘이 있다 또는 대통령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노 변호사 동의하세요? 아 저는 참모들이 당신이 지금 비서실장 가가지고 나중에 대선 어떻게 나가려 그러냐. 그래가지고 결국 못하겠다.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도 내가 더 이상 여기서 이렇게 같이 옆에서 비서실장은 특히 대통령의 복심이 돼버릴 건데 내가 무슨 진짜 그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비서실장 해가지고 앞으로 무슨 내 미래를 보겠냐 이런 마음으로 안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대통령이 오늘 국민 메시지 이제 발표하고 오늘 저녁 내일 아침 여러분 방송 신문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이제 반응이 나오는지. 제가 이제 심각하게 보는 것은 대체로 언론의 보도 행태는 드라이하게 있는 그대로를 보도해 준다. 저처럼 절망하고 있는 사람은 와 앞으로 3년 어떻게 살아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리한 싸움이 장기전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데 노영희 변호사 여기에서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국힘이라도 바뀔 것이냐, 국힘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 누가 나서서 이제 대통령을 견제하고 싸울 것이냐는 문제가 당장 나오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은 지금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내부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의견을 좀 모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번에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그 첫 번째 시금석이 될 텐데 최상병 특검을 지금 5월 2일에 하게 되면 어쨌든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올릴 거잖아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잠정적으로 20명 정도는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지금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지금 소리내서 말한 사람은 몇 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당선인까지 포함해가지고 겉으로 얘기한 사람은 5명 정도가 지금 돼요. 하지만 나머지 말을 안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뭔가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한 20명 정도가 지금 벌써 모여져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말은 못해도. 그렇게 되면 이제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제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고 국민의 사람들도 더 이상 대통령하고 같이 못 간다. 우리가 여기서 선을 그어야 된다. 이렇게 좀 본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지난번에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할 때 이탈표를 한 18표 뭐 이렇게 나오면은 통과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네. 20표면은 최상병 특검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거부권도 사실 무력화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동안 행사해왔던 것 중에서 제일 큰 거 아니었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야당은 이제 어떻게 싸울 것이냐 이 문제로 좀 이제 넘겨놓고요. 대통령과 국민의힘 관계가 현재 같은 상황에서 어제 오늘의 모습을 보면 전혀 총선 결과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지 않다. 미안해하지도 않는다. 천만다행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의석은 막았으니까. 그렇게 보면 김승은 아나운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바뀌지 않더라도 정말로 본인 뜻대로 국민의 힘을 좌지우지는 아니라도 이렇게 손을 잡고 가면서 국정 운영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일부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결국에는 뚝이 무너지고 터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 어느 쪽으로 보시나요? 저는 사실 약간 부정적으로 봅니다. 뭔가가 좀 뚝이 터지고 대변혁이 일어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긍정적인 결과로 나아가는 건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여당이기 때문에 제가 좀 순진한 건 모르겠는데 여당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이 그분 말씀대로라면 방향은 맞다는 거에 공감을 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모여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끌고 올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같이 손잡고 우리 집에 외환일을 하러 떠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불안한 거거든요. 불안하다는 것은 결국 무너진다 아니면은 대통령이 계속 그립을 가지고 그대로 간다. 대통령이 잡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잡고 있다. 예. 그럼 이걸 이제 무너뜨리려면 어느 한쪽에서 힘이 와야 되는데 국힘 내부에서는 오기 어렵다.
힘들다. 그러기에는 힘들다.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100석 아래로 떨어졌으면 뭔가 명분도 있고 힘이 좀 받았을 텐데 네. 지금 생각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선을 지킨 거라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싫으면은 뭐 내가 나갈까? 이렇게 해버리면은 사실 되게 복잡하고 애매해지잖아요. 모두 다 같이 에브바리가. 자, 저런 부분을 이제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지금 마음은 어떨까요? 조변한테 좀 여쭤보면 이런 거예요. 국민들은 이제 심판을 했어요. 그리고 일부는 대통령이 그래도 탄핵까지 가면 안 된다라고 지켜줬어요. 요게 이제 7대3으로 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래도 야당과 협치하겠다, 정치를 복원하겠다, 국민들은 미안합니다 이러면 자, 심판했던 사람은 마음이 좀 누그러질 테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줬던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다. 복원됐으면 좋겠다. 이럴 건데 지금 대통령의 태도나 집권 여당의 상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전문용어로 경상도 말로 전문용어로 쉥간다 그러는데요. 쉥간다 그러는데. 예. 뒤돌아 앉았다. 네. 아니, 예. 예. 그래서 완전 생각이 전법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지금 어떨까? 지지했던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이번 총선 결과는 사실은 민주당의 압승이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탄핵선까지 이렇게 가지는 못했다라는 점에서 보면 저는 그렇게 봐요. 마지막에 보수층이 급하게 집결을 한 데는 국민들께서 사실은 지금 상황하고 똑같이 만들어 주셨어요. 정말 희한하게도 180석 그때 주셨었는데 지금 175석 이렇게 주셔서 지난 총선하고 구성이 비슷해졌는데요. 그러니까 국민들 마음은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잘해서 저는 이렇게 큰 승리가 왔다고 보진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완전히 밀어주시지 않았고 대통령도 완전히 밀어주시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서 사실은 저 국민들의 마음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면은 이렇게 회초리를 세게 때리면은 반성하고 기조를 대전환하겠습니다. 사죄할 줄 알았는데 오늘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번 배신당했다. 처음에 윤석열이라는 정치 신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셨을 때 많은 분들이 하셨던 얘기가 정말 깨끗할 것 같다. 이 사람은 정치 신인이니까 오히려 잘할 것 같다. 그리고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정의로울 것 같다 하셨는데 정의롭지 못했고 공정하지 않았고 자기 와이프 수사 못하게 했고 지금 최상병 수사 방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실망을 많이 줬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카드를 주신 거예요. 한 번 더 국민들께서 보수 지지하시는 분들께서 한 번 더 손을 마지막으로 내밀어서 탄핵선까지 안 가게 지켜주셨는데 또 뒤통수 때린 겁니다. 지금 2번째 배신이죠. 네. 이 결과는 정말 보궐선거에 나타나든 아니면 지선 때 나타나든 저는 후폭풍이 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맥크레마님께서요, 노인묘사 들으셔야 됩니다. 소나무당 비례대표 1번께서 들으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글 주셨어요. 소나무당이 들어가서 폭파시켜야 되는데, 소나무당이 너무너무 정말로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이 지금 현재 국민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애쉬보님은 생간다. 적절한 표현이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오랜만에 들어보니 웃기네라고 하셨는데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노인묘사 양쪽 다 후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먼저 국민의 마음을 읽으면 양쪽 다 후회한다는 거예요. 총선 지난 지 일주일 됐는데요. 대통령을 심판하자고 한 쪽이 후회하는 거는 200석을 넘겨버려야 되는데 라고 후회하는 거고요. 또 대통령을 지켜줬던 보수도 이렇게 가라고 지켜준 거 아닌데라고 가고 있으니 양쪽 다 후회한다. 이게 선거 다시 할 수 없고 국민 어떻게 해야 돼? 노변 좀 답 좀 주세요. 아니 근데 지금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제가 봤을 때 만약에 그렇게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행동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결국에는 국회의원들에게 다 전달이 돼서 국민의힘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서 그분들도 대통령이 지금 옳지 않다는 것을 이번에 본인들이 어떤 의결권 행사나 이런 걸 가지고 통해서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공산주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콘크리트 지지층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이 항상 저는 우리나라 이 총선이라고 하는 게 200석 넘기기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이 정도 나온 것만 해더라도 일단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들의 민심은 이렇습니다라고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퍼센테이지를 계속해서
지지를 하든 아니면 지지하지 않든 이런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을 해주시게 되면 결국 그게 국회의원들에게 결국 전달이 되는 거고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하면서 이걸 제대로 싸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이거 지금 우리 대통령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게 바로 대통령을 지켰던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상황에서 서로 뭐 후회한다 말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대통령에게 그런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비대위원장이 당장 나와야 되잖아요. 비대위원장 누가 괜찮습니까? 원희룡? 아니 뭐 전설의 포켓몬도 아니고 무슨 뭐만 나오면은 아니, 원희룡, 희룡이하고는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승전 원이야. 근데 기승전 저는 원이야. 친근하다. 친근하다. 원희룡 전 장관은 양평 게이트라고 하는 것에 지금 본인이 그렇죠. 사실은 발목이 잡혀 에.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라고 절대 안 생각합니다. 된다. 그러면은 비대위원장 인용원? 지금 여기서 계속 뭐 어우. 아니 이야기 한번 해보시자고. 아니, 그래서 비대위원장 누가 되면 그나마 당을 좀 주서리기도 하고 대통령하고 어느 정도의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민심을 좀 받들 것이냐. 사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게 정치인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싹싹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국민의힘에. 근데 지금 얘기되는 사람 중에 나경원 의원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나경원 의원이 그래도 그나마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을 지면서 뭔가 어쨌든 생존해 왔다. 예. 그리고 윤상현 의원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수도권에 있는 이 오선 중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뭔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좀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비대위원장, 당대표 이렇게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를 동급으로 하고 우리가 다지 선다형을 해도 되고요. 누가 괜찮은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자, 나경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당대표든 비대위원장. 윤상현 좀 의외이긴 한데 어쨌든 비대위원장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당대표는 당선될 가능성이 좀 없을 것 같다 싶은데 자,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는 어때요? 이분도 지금 강력하고 쏙이요. 태평양이어 가지고요. 이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몰라요. 그 정도로 이분의 속마음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어쨌든 김태호 이런 분들이 비대위원장은 안 하려고 할 거고 당대표 하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대통령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으로는 괜찮은데 당대표 뭐 괜찮은데 조경태 의원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조경태 의원은 자주 나오셨으니까 이번에는 뭐 그냥 7,8기 하듯이 하면은 근데 당대표까지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노인 변호사가 생각할 때 지금 쭉 나오는 분들이 한번 이름 한번 안철수 의원 어떻습니까? 안철수 의원은 저는 반대예요. 반대. 네, 저는 안철수 의원이 나올 생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수 의원은 자, 그러면 김용태 별로예요. 당선인, 그 다음에 김재섭 당선인 도봉에, 아이 그것도 뭐 이름은 나오잖아요. 이름은 계속 나오는데 이준석투로 한번 나서서 붙더라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름은 나와요. 근데 예. 본인들도 내가 그거 할 짬은 아니다, 감은 예.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예. 김용태나 김재섭은 사실은 너무 젊고 그분들은 옛날에 이준석 대표랑 같이 또 이제 당하고 좀 각을 세웠던 사람들이기도 하고 국민의힘에서 아마 더 이상 그 국회의원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김재섭, 김용태 뭐 우리 알고 지내는 분인데요. 이분들 이름까지 왜 나왔을까? 사람이 없어. 사람이 아무리 없어요. 찾아봐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라도 내보자 그렇게 당을 맡기기에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데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떠오르지를 않아요. 아니 혹시 본인이 지금 당원으로 입당하면 일단 당대표 출마는 예. 가능한데 예. 대답을 안 하시는 거는 제가 돌발 질문을 드려가지고 너무 당황하셨나? 당원으로 입당을 해서 농담인데 네. 그만큼 젊은 사람들 그 차라리, 중에서라도 찾아야 한다 예.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나올 정도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없어요.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중진급을 생각해 보면은 그분들이 들어와가지고 국민의힘에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할 것 같지 않고 예. 그렇다고 너무 또 정치 신인을 쓰자니 원내 제1야당으로서의 무게감이 떨어질 것 같고 이도저도 아닌 사람을 쓰자니 그러면 왜 굳이 그 사람을? 이런 얘기가 될 것 같고 딱히 뭐 아무 생각이 드는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 이럴 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보면요. 이제 정말 실질적으로 당을 정리하고 되살릴 수 있는 실권을 질 수 있는 그런 의원을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앉히는 경우가 있었고요. 만약에 거기에 성공하면 그분은 그다음 대권 주자가 되겠죠. 근데 두 번째로 저는 그럴 가능성도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국민들께 선택을 못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흔히 뭐 이제 얼굴 마담이라고도 하고 이제 이미지 대표라고도 하는데 젊은 신인 중에서 이제 한 분을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앉히고 나머지는 중진급으로 해서 실무를 하게 하는 거죠. 그런 공동 비대위원장 체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만약에 제가 지역구가 살고 있는 곳이 동작이었어요. 네. 그래서 나경원 의원 선거운동 하시거나 하는 걸 봤는데 굉장히 절박해 보였어요. 이번 선거에. 그러시겠죠. 이제 당대표도 하려다가 못했고 이번에 어떻게든 국회의원 되셔야 됐으니까. 저 같으면은 나경원 의원 속마음을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당에서 비대위원장을 해서 잘 수습을 하면 많은 것을 회복할 수 있고 대권 주자로 나설 수도 있고 존재감도 부각시킬 수 있고 거봐라 구간이 명간이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나경원 의원이 실제 또 여성이라는 장점도 있고 해서 굉장히 많이 권유를 주변에서 받고 있지 않을까. 본인도 생각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비대위원장 보통 그동안에는 외부에서 영입해 오지 않았었나요? 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도 사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 이제 국힘 내에서는 실제로 어떤 사람이 비대위원장감이다, 당대표감이다라고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여러 사람을 도마에 올려놓고 어떤 사람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럴 상황도 안 될 만큼 어렵다는 거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국힘은요. 인재 양성 구조가 민주당하고 달라가지고 기초 광역 뭐 구청장 이런 출신들이 소위 말하는 코스를 밟아서 현장에서 정치를 익힌 사람이 많이 온 게 아니고요. 관료 출신들이 쭉 올라오죠. 지역구에 있는 TK 국회의원들도 행정가들이요. 다 고시 출신들이에요. 관료를 하고 고위직 공무원으로 있다가 들어온 구조이니까 실제로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대처 능력이 구조적으로 매우 떨어지죠. 그러니까 인재가 없는 거예요. 양성도 하지 않아요. 필요하면 언제라도 노이와 정계와 밖에서. 뭐 내 같은 사람 부르지 않겠지만 그냥 필요한 사람 불러서 그냥 꽂으면 당선되고 이겼죠. 그러니까 국힘이 지금 현재 108석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평가를 받은 측면도 있지만 인재 양성 구조에서도 저게 엉터리다. 저런 방식으로 좋은 정치 구조적으로 할 수 없다. 이런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내세웠는데 마땅히 할 사람이 없어요. 맡겨놓으면 잘할 것 같다. 기대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면 당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정말로 신선하게 정치평론한 개혁보수 세력, 김재섭, 김용태 당선인 같은 사람도 당대표로 이름을 올려줬고 설왕설래 한다니까요. 그거를 기사로서는 그 정당의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국힘이 실제로 경쟁력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아주 많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힘이 내부 수습을 하는 것은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지 이것을 대통령을 견제하거나 민주당과 파트너십을 제대로 가지고 하는 주도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인사를 하는데요. 인사의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죠. 첫 번째, 비서실장 누가 될 것이냐. 주말에 발표할 것처럼 했다가 지금 사람을 구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두 번째, 대통령실에서 수석들이 지금 다 그만둔다고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여기에 할 사람도 못 찾는다 또는 찾아도 하지 않겠다. 더 큰 문제는 국무총리와 관련된 부분도 방향을 잡고 있지 못한다. 대통령의 의중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이 말은 뭐냐? 대통령이 위기에 몰렸는데 자신만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보좌할 참모를 구하는데 할 참모가 없는 거예요. 노영희 변호사.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어떻게 또 봐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의힘이든 대통령이든 계속해서 인선에 있어서 우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대로 된 사람이 주변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뭔가 물어보게 되면 그분들이 안 한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게 계속 내부적으로 나온 말이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온 게 9순위, 10순위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이번에는 15순위, 16순위라니까요. 진짜로. 그러다 보면 우리들이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사실은 그 자리에 가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없고 같이 내가 들어가가지고 요거 얻어먹을 필요 없다. 대통령은 특히 참모들의 역할이 뭡니까? 대통령에게 충원을 하고 대통령이 그 말을 좀 듣고 그래서 국정 방향을 좀 바꿔주고 그래서 결론을 뭔가 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이 루틴으로 가야 되는 건데 우리 대통령님은 실질적으로 그런 말을 해도 듣지를 않는다는 거고요. 말을 잘못하면 엄청 화를 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어떠한 사람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힘들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당연히 안 하고 싶겠죠. 그런데다가 지금 이 시점에 들어가가지고 괜히 내 명성에 누를 끼칠 필요가 전혀 없다. 이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생각을 해보면 사실
사실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지금 고르기도 매우 어려워지고 특히 지난번에 뭐가 문제였냐면 인사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부 다 잡고 다 흔들었었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이게 지금 나눠가지고 하지를 않아요. 대통령도 인사풀이 되게 작거든요. 항상 자기 그 검사 라인 출신들, 아는 사람들, 일하는 데만 쭉쭉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지금 전부 다 발을 빼는 마당에 지금 본인들도 지금 되게 난감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실 안에서요, 실제로 대통령이 쓰고 싶은 사람을 찾지 못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있을 거죠. 수가 없는 거 맞죠? 예. 아니, 근데 참모가 많은데 골랐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할 사람이 없다. 이런 상황이. 근데 이게 되게 정말 저는 초유의 사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다 대탈출이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데 저는 약간 이제 이어서 정말 보수 정당이나 보수 세력에 부탁을 하고 싶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지금 큰일입니다. 3년 남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 상황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오늘 환율, 달러 환율 1,400원 넘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급격하게 1,400원까지 넘은 게 IMF 1997년 때 그리고 2008년 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거의 처음일 겁니다. 지금 경제 상황 굉장히 좋지 않고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고 굉장히 섬세한 핸들링이 급하게 행정부에서 나와야 되고 대통령실이 해야 되고 협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 참모진이 이렇게 대탈출을 다 하면 책임질 사람들은 뭐 하고 보수 정당에서는 그러면 이거 책임 안 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사실은 부탁을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공식 의견이 이렇습니다. 시간하고 절차가 필요해서 사람 없는 게 아니고 사람을 검증해야 한다 이러는데 흘러나오는 이야기. 사람이야 있겠죠.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이 넘는데 왜 없겠어요. 그러나 적임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보니까 적임자를 찾아도 적임자가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장관 이번에 예를 들어서 옷 벗기고 나가잖아요. 실제로 지금 현 장관보다 더 잘할 사람 찾기가 어렵고 지금 이 분위기에서 누가 장관 하려고 해요. 정말로 그런 상황이 대통령실에 있는데 대통령은 여전히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인기가 스스로 없는데도 아무런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 이제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걱정이 태산이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대탈출하고 싶다 그러죠. 좀 심한 분은요. 이미 외국 나갈 준비 다 해놨대요. 한국에 그냥 당분간 있기 싫다는 거예요. 그것도 고위직 참모가 그렇다고 해요. 그럴 정도로 대통령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아무도 대통령에게 말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그래서 다시 나오는 이야기가 총선이 끝났는데 총선이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김성근 아나운서 어떻습니까? 이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회초리를 되게 세게 진짜 치신 건데 네. 상황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회초리 갖고는 안다고 야구바다 정도는 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되게 사실 처참하거든요 기분이. 예. 56자로 말씀하실 때부터 말씀도 안 하셨죠? 56자로 전달하실 때부터 굉장히 지금 절망감을 느꼈고 말을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누군가가 말을 할 때 그 안에 다 마음이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에는 내가 없어요. 항상. 내가 없고 오늘 국무회의도 말씀하실 때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인 거예요. 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아니라 그냥 우리 모두예요. 나는 잘했지만 너희들이 못해서 이번 총선이 잘 안 된 거다. 라는 이미지와 메시지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옛날에 반갑다 논리야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반갑다 논리라는 책인데 거기에 그런 일화가 있어요. 나그네 둘이 가는데 길이 어두워져서 길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 우리는 참 운이 없네. 앞에 불빛이 있어요. 주막이에요. 아, 나는 참 운이 좋네. 넘어졌어요. 우리는 참 운이 없네. 황금을 발견해요. 나는 참 운이 좋네. 그러니까 다 그런 좋은 건 내 거, 안 좋은 건 너네 거. 네. 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이 책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알려주는 논리책이거든요. 예. 권장 연령이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인식을 갖고 지금 대통령이라는 분이 국정 운영에 키를 주고 계시니까 이 배가 정상적인 항로를 따라서 갈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약간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람도 많이 불고 파도도 계속 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레임덕이 와버렸다. 레임덕은 야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의석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통령실 내부에서 레임덕이 와버렸는데 대통령 인지를 못하고 있다. 나는 나대로 가겠다. 이제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사실상 대통령실이 업무가 중단되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더라도 이제 이것을 받아 안고 실행할 사람이 없어지는데 노인 변호사.
근데 사실은 이 우리나라 정도 되면은 대통령이 뭘 해가지고 우리나라 시스템이 막 바뀌고 뭐 이런다기보다는 밑에서 결국 시스템 자체가 좀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지금 화를 내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관료들이 말을 안 듣는다.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책임 안 지기 위해서 복지부동하고 본인이 할 일만 그냥 한다는 거예요. 루틴하게, 소극적으로.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바깥의 외부 정서가 매우 안 좋잖아요. 지금 국제 정세가. 근데 그런 것들에 대처해서 뭔가 힘있게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경제가 지금 정말로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나가면 안 되는데 이걸 지금이라도 빨리 고쳐줘야 되는데 그거를 책임지고 맡아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제대로가 없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대통령이 좀 생각을 좀 정확히 바꿔야 되고 본인이 그때 대통령 되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 분야 잘 모르니까 내가 전문가 데려다가 그분들 일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 말을 본인이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말을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오로지 관심이 한 군데만 쏠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에서 실패했는데 경제 문제는 대외 여건뿐만이 아니라 내수 시장, 민생 문제가 거의 폭발 직전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부터 6개월은 대한민국이 과거에 겪지 못했던 초대형 위기가 와서 거의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당 못할 정도의 위기 상황이 오는데 이럴 때 정치가 중심에 있어야 된다. 이것은 그렇죠. 경제사령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가 똑바로 서 있어야 하는데 누가 이것을 할 거냐.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 대통령도 무능하다. 참모를 쓸 줄도 모른다. 참모도 직언하지 않는다. 다 도망가려고 한다. 그런데 집권여당은 존재감도 없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장탄식을 하면서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정부에 참여했던 분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아이고 나 혼자 이렇게 미치고 있으면 되냐고 내가 지금 제분께 이런 상황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정도로 지금 나라가 위기로 빠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이런 상황 인식을 못하고 있다. 저는 그래서 그냥 공무원들 실제 일하는 관료들이 대통령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어쨌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그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제대로 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실제 대통령이 잘 몰라요. 그래서 구체적인 지시를 못해요. 내가 알기로는. 그러면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간다 이런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루틴이 있으니까 그분들께서 정말로 프로의식을 가지고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려주셔야지 지금 위에를 쳐다보면서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나가니까 나 일 안 한다? 저 사람이 저렇게 시키니까 나 책임 안 지려고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러면 정말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거는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다. 공무원들이다. 이 의식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와 총선을 통해서 대통령 평가해놨는데 나라는 대통령이 안 살리고 국민이 다시 살려야 할 수 됩니까? 없어요. 우리는 투표해가지고 너가 살려라고 우리가 권한 줬는데 우리가 그때 투표를 잘못한 거죠. 와, 그 책임을 우리도 져야 되는 거죠. 내 손가락은 잘못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우리 손가락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사실 잘못되진 않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나무당에 가입해야 된다. 소나무당이라도 파이팅 있게 싸워라 이런 이야기 계속 올려주시는데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히 말씀드리고요. 아 이거 오늘 어렵게 이렇게 방송하는데도 무려 3,000분 가까이 이렇게 의견 주고 계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스픽스를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오늘 밤새도록 방송 쭉 돌아갈 텐데요. 그렇게 하면 전시에 계신 많은 시민들이 함께 스픽스가 연락에 이렇게 토론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대한민국을 바꿔갈 수 있는 조그마한 길을 열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스픽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여러분들 응원과 지지 잊지 않고 저희들이 계속 좋은 방송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아, 지금 현재 무려 1,300분이 좋아요라고 눌러주셨는데요. 한 300~400분만 더 눌러가지고 좋아요 오늘 1,600명 만들어 주십시오. 좋아요 안 누르신 분 좋아요 한 번 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통령은 홀로 외로워지고 사실상 투명인간 식물 대통령으로 가고 있음에도 아무도 말을 못한다. 그러면은 마지막 장면 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우리 하나 장면만 상상해 봅시다. 좀 과격하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이야기한 것처럼 올 안에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 대통령 사단 날 수도 있다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뭐 과격한 얘기 잘 안 하는 거는 잘 아실 텐데 예.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조중동에서 계속 그렇게 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들도 지금 탈출을 하는 겁니다. 예. 탈출하는 것이고 지금도 오늘도 대국민 메시지 낸 것이 또 잘못됐기 때문에 네. 저는 사달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방식이 뭔지는 이제 봐야겠지만 예. 날 수 있다고 봅니다. 노임 변호사도 그렇습니까? 올 안에 어떤 식으로는 사단날 수 있다. 지금 조선일보가 예. 되게 세게 지금 계속 비판을 하고 있고요. 중앙일보는 지금 뭐 다른 쪽으로 밀고 있다 이런 얘기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누구 믿어요? 원희룡? 원희룡? 아우, 야. 오시겠어요? 여기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와우, 반갑습니다, 희룡이 형. 네,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이제 힘있게 좀 뭔가 밀고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예. 현실적으로는 뭔가 좀 정리가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그러면 조선일보 누굴 밀고 있다. 중앙일보도 밀고 있다. 중앙이. 일단 공통점은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다. 네. 저분 손잡고 갔다가는 큰일 난다. 이런 인식이 윤 있다는 대통령이 거고.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고 벽창어라고 생각한다. 예. 네. 자, 방송 감각이 출중하고 지금 댓글에도 리액션 김성근 아나운서 아주 좋다고 이렇게 글 올려주신 분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자, 리액션 전문가로서 네, 예능은 리액션이죠. 예. 예. 자, 예능은 리액션 전문가로서 올 안에 무슨 사단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조금 개인적인 바람을 좀 더하자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좀 있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장보고 이런 거 제가 거의 하거든요. 네. 집에서 마트 가면은 들었다가 놓는 게 드는 것보다 더 많거든요, 지금. 그래요? 네, 들었다가 이야 이게 내가 분명히 지난주 왔을 때는 얼마였는데 오이가 이렇게 올랐어? 예. 이렇게 안 되겠다, 미안하다. 예, 인터넷에서 좀 사야겠다. 이런 게 많거든요. 예. 근데 이런 거를 지금 돌아가는 얘기를 듣자니 우리가 다시 고쳐야 된다며. 예. 위에 일선 전문가들이 나서서 고쳐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상황이면은 좀 우리가 고칠 때 그래 잘한다 응원이라도 해줄 수 있는 분이 거기 계시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네,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뭔가 위기감이 좀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고 나가면 몇 분이 함께 할지 모르겠지만 제 옆에 있는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고 그래도 맥주라도 한잔 하고 가야 되겠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정말로 요즘 장사하시는 분들, 중소상공인들 죽어나고요. 슈퍼마켓 가보십시오. 장사가 안 돼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지 못해 마저 못해 이렇게 하루하루 생업을 이어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통령이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국민이라도 나서야죠. 국회의원들이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국민이라도 나서야 되죠. 우리가 뽑은 사람 잘못 뽑은 것은 내 손가락 자를 수도 없는 것이고요. 후회도 소용없는데 그래도 죽어가는 나라 살리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웃에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손을 잡을 수 있다면 오늘 저녁 외식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또 잘 가지 않는 마트에 가서 물건 하나 더 사서 맛있게 집에서 요리해 드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이웃이 어려울 때 당장 해결은 해주지 못하더라도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여전히 우리 사회에 희망을 걸고 살 수 있다. 이런 생각하도록 여러분들 오늘 같이 움직이고요. 우리도 세 사람 나가서 노임 변호사 그냥 방송 중에 허락해 주세요. 오늘 나가서 밥 좀 먹고 갑시다. 저 오늘 딴 데 가야 되는데. 그래요. 아유, 이런 진실된 방송. 아니 제가 아는데 이 진실성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아 좋죠. 자 노임 변호사 어느 방송국에 가는지 아는데 그 방송국에는 8시 반까지 가면 되니까 한 30분 있다가 가시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그래도 민생 우리가 실천하면서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저희들이 늘 하듯이 아무리 뒤처져도 역전에 하면 용사들 다시 일어서는 힘 우리 스스로 에너지 만들면 좋겠고요. 제 오른쪽에 나가는 광고도 보시고 대구에 계신 분들 좀 찾아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사셨고요. 내일 더 열심히 살고요. 우리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역전에 하면 다들 용사들 좀 해주십시오. 양재훈 PD 수고하셨고요. 박농 감독도 함께 수고하셨는데 제작진은 역전에 할 때 용사들 안 했는데 오늘 꼭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역전에 하면 다 함께 용사들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역전에 용사들! 지금 당장 스픽스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좋아요, 댓글도 마구마구 남겨주세요.